자, 저는 사실 오늘 그 어떤 브랜드보다도 이 브랜드를 보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머세디스 벤츠입니다. 오늘 전기차 신차 EQE, 특히 저는 지금 EQE를 상당히 많이 보고 싶은데요. 뭐 신차들도 나와 있고 또 기존 전기차들도 다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EQS와 EQE가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같이 보러 가 보시죠. 자, 저는 지금 EQS 차량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EQS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원래 알던 S클래스의 그런 럭셔리함이라든지 중후함, 그리고 그 기함급의 그런 느낌이 사실 조금 들지는 않아요. 자, 여기 앞에 이제 스펙이 좀 나와 있어서 뭐 배터리 용량도 1회 충전 주행거리가 574, 물론 조금 내려갈 수 있겠지만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지금 EQS 53 AMG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써있네요. 국내 미인증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EU 기준이기 때문에 키로수가 조금 더 떨어져서 나올 것 같고요. 저는 아쉬운 게 이거예요. AMG 하면 우리가 아는 건 배기음, 그리고 엄청난 출력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 이게 전기차로 오면서 물론 출력이 더 강해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배기음도 이제는 음악으로 조금 이제 녹음을 해놨다고 하는데, 그런 배기음들이 자연흡기나 그런 것들을 듣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AMG도 EQS에 들어가면서 여기 아마 아시아 최초 공개로 알고 있는데, 네, 요 최초 공개된 차를 조금 보면서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만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사실 이게 S클래스인가 조금 날렵해 보이고 조금 작아 보입니다. 오히려 EQE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전 처음에 멀리서 봤을 때 EQE인 줄 알았어요. 전체적으로 날렵해지고 슬림해지고 조금 작아진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디자인 자체는 뭐 그릴 당연히 이제 전기차니까 막혀 있고요. AMG 라인을 알 수 있는 포인트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출력도 일반 EQS보다 더 높아져 있고요. 어쨌든 디자인적인 면으로는 되게 전기차스럽지만 또 내연기관의 그런 부분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요. 되게 잘 나갈 것처럼 보입니다. 뒷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디자인 전체적으로 뭐 스포일러도 있고, 이 트렁크가 좀 신기하더라고요. 열어볼게요. 기존 S클래스와는 다르게 좀 더 GT와 좀 닮은 느낌이 나는데, 트렁크가 전체로 이렇게 크게 열리고, 그래서 공간적인 면도 상당히 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 EQS 차량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S클래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VIP들, 그런 회장님들, 그런 분들을 노렸다기보다는 이미 S클래스가 아직 있으니까, 내연기관이 앞으로 좀 나오긴 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EQS는 조금 더 스포티하고 조금 더 젊은 층들을 공략할 수 있는, 전기차에 관심 있는 그런 분들에게 S클래스의 느낌을 살짝 보여주는 그런 약간 인트로 느낌이 살짝 나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너무 이쁘고요. 근데 어쨌든 좀 아쉬운 건 어쨌든 전기차니까 AMG의 그 배기, 약간 그런 감성을 좀 느끼기는 어렵다라는 거. 근데 녹음된 그걸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나중에 또 시승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EQS 450 플러스입니다. EQS의 이제 AMG가 아닌 일반 모델인데요. 디자인적인 면으로는 조금 더 중후한 느낌. 디자인 자체는 어쨌든 전기차의 라인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EQC랑 어느 정도 조금 비슷한 라인업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EQS 450 플러스는 S클래스의 조금 더 세단적인 면, 그리고 AMG 53은 조금 더 스포티한 면을 강조하는 그런 모델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사실 저는 이 차를 보러 왔다고 해도 사실 좀 과언이 아닌데, 자, EQE 차량입니다. 자, E클래스, 우리가 좀 정말 잘 아는 E클래스, 제가 사실 지난주에도 E클래스를 촬영을 했는데 그 E클래스랑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자, AMG 라인 보이고요. 그리고 그릴이 막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전체적으로 전기차의 라인업을 딱 보여줍니다. 근데 E클래스는 어쨌든 많이 팔리는 차이고, 또 벤츠의 가장 주력 모델이기 때문에 요거에 EQS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EQE가 약간 앞이 조금 더 둥글었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S클래스와 약간 차이점을 주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은 드네요.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오히려 저는 EQS보다 EQE가 더 좀 마음에 들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한번 뒤로 한번 가볼게요. 자, EQS와 EQE가 뒷면이 뭐 엄청나게 많은 차이를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좀 크기 차이가 좀 있어 보이고요. 얘도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EQS처럼 전체가 열리지 않고 일반 트렁크처럼 열리는 것이 보이네요. 그래서 EQS보다는 트렁크 용량이 훨씬 작아 보이고요. 약간 E클래스라는 이름에 비해서는 이 트렁크 용량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넉넉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디자인 자체가 확실히 EQ의 패밀리 라인업이 됐네요. 우리가 기존에 알던 E클래스보다는 테일램프가 라인이 연결이 되면서 이제 EQS뿐만이 아니라 EQE도 앞으로 나오는 전기차들도 다 이런 라인업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EQ가 이번에 EQS도 그렇고 EQE도 그렇고 하이퍼비전이 나오면서 스크린이 이제 여기만 연결되고 커진 게 아니라 조수석에서도 이 하이퍼비전이 적용이 되면서 스크린이 쫙 들어갔습니다.
와, 이건 진짜 신기하네요. 여기는 이제 조수석에게 조금 더 배려를 좀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특히 EQ2 차량이 지금 연주 전에 핫했었던 E클래스 450 컨버터블에 들어간 그 요트블루 색깔이 들어가면서 이게 진짜 고급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전체적인 옵션이라든지 오히려 EQS보다 EQ2가 가격적인 면이나 가성비나 전체적인 만족감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EQ를 관심을 가지는, 그리고 세단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EQS보다는 EQ2를 한번 타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EQG를 한번 볼 텐데요. 자, G바겐이 전기차 컨셉카로 돌아왔는데요. 아직은 컨셉카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요 동그란 요 스페어 타이어 들어갔던 요 부분이 이제 타이어가 더 이상 안 들어갈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모나게 약간 에어팟 케이스처럼 살짝 생긴 그런 게 들어갔네요. 전체적인 G바겐의 그 네모 박스형의 카의 그 이미지는 사실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앞면으로 가면 조금 더 EQ의 약간 차이점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옆면으로 조금 돌아보니까 이제 휠이 눈에 띄네요. 휠이 EQ에 걸맞는 좀 그런 휠로 바뀌었습니다. 뭐 그래도 사이즈라든지 이 네모 반듯한 이 G바겐만의 그 아이덴티티가 아직 살아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뭔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G바겐의 정말 카리스마 넘치고 멀리서만 이렇게 딱 와도 오, 약간 이랬던 느낌은 사실 조금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자, 이렇게 앞면으로 오시면 당연히 그릴이 이제 막혀 있으면서 저기에 이제 LED 화면이 들어가면서 저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 G바겐의 동그란 헤드램프, 저런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이제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릴이 약간 얄쌍해지고 좀 슬림해진 느낌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직접 보시면은 충분히 큰데 전체적인 라인 자체가 좀 둥글둥글해지고 각진 모습이 조금씩 없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내연기관을 모습을 다 빼고 전기차로 가면서 앞으로의 G바겐이 지금처럼 좀 많이 팔릴까? 이 모습으로 약간 그런 생각을 조금 들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뒤에 보시면 EQB 차량입니다. GL B 차량에 이제 EQ 버전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EQ도 이제 라인업을 이제 완성을 하게 되는데, 얘도 테일램프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서 패밀리 라인업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자, GLB처럼 약간 박시한 느낌, 옛날에 GLK의 그런 느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EQA보다는 약간 더 큰 사이즈, GLB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자, 얘도 트렁크 한번 살짝 까볼 텐데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사실 3열이 있어요. 근데 3열을 제가 쓰는 거를 사실 어떤 차든 그렇게 별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3열은 정말 좀 비상시에만 쓰실 것 같고, 얘를 폴딩 하셔서 약간 넉넉한 트렁크 사이즈를 좀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얘도 조금 소형 사이즈이기 때문에 EQA나 EQB 또 EQC까지는, EQC가 조금 비싸긴 하지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전기차의 가격도 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EQA, EQB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EQB 앞면도 한번 보러 가실게요. GLB 차량과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역시 EQ 차량들은 그릴 부분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릴이 막혀 있고요. EQA와 어떻게 보면 조금 흡사하지만 전체적으로 GLB의 그 박시한 느낌을 확실히 살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그냥 느낌만 준 거예요. 다 막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뚫려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내연기관의 차이를 주는 게 이제 그릴 부분, 이런 부분. 근데 여기에 확실히 큰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의 마크가 들어가면서 저기에 이제 레이더라든지 안전 기능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전기차의 앞으로의 모던 테크놀로지, 그런 것들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큰 메르세데스 벤츠의 마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 색깔이 상당히 이쁜데요. 모터쇼에 오면 확실히 보셔야 될 것들이, 신차들의 컬러 같은 경우는 그 차량을 미는 색깔일 경우가 상당히 많죠. 시그니처 컬러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흰색, 검정색이 너무나 인기가 많고 또 중고차 감가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런 차들을 오래 타실 거라면 이런 색깔을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EQ라는 걸 보여주는 헤드라이트,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면서 디자인 자체는 확실히 이쁘네요. 자, 안에도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확실히 EQA나 EQB 같은 경우는 하이퍼비전이 적용이 되지는 않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GLA나 GLB랑 그렇게 큰 차이겠진 않지만 요즘 벤츠 시형에 나오는 일체형 스크린이 보여지고요. 조금 더 각진 스티어링 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딱 그냥 벤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연기관과 그렇게 큰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는 내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히 아직은 EQE나 EQS에 조금 더 주력을 해 보이는 게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의 약간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EQB의 내면을 조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모빌리티 쇼에 나와서 이렇게 좀 둘러보고 있는데요. 자, 중간 약간 평가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에 정말 엄청난 약진이 보여지고요. 또 벤츠가 이 모빌리티 쇼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가 보여지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일단 사이즈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지만 사이즈가 많이 줄었어요. 볼거리가 진짜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제가 한 3년 전쯤에 서울 모빌리티 쇼를 가봤고 또 그때 LA 오토쇼도 갔다 왔는데 너무 줄은 느낌은 솔직히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요. 물론 현대가 가장 큰 부스를 차지를 하긴 했지만 N 라인업이 좀 더 자세하게 있지 않다라는 게 조금 아쉽고, 컨셉카라든지 또 기아의 EV라든지 전기차들이 나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건 좀 감출 수가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한 반 정도 지금 봤는데요. 물론 사람들도 되게 생각보다 평일 낮치고 되게 많이 있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한 반을 둘러보고 이제 다음 반으로 좀 가보기 전에 중간평가를 조금 해보았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내연기관을 사랑하는 저로서는 더 자세한 걸 보여드리고 싶어도 사람이 많은 거 첫째, 그리고 제가 전기차에 엄청나게 관심 있는 사람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있어서 저같이 내연기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런 면에 약간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모빌리티 쇼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반이 남았으니까요. 반 좀 더 보면서 혹시 다른 좀 매력 있는 차들이 있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